머리와 관련된, 자, 사람에서, 신체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머리죠. 그 다음에 얼굴, 몸, 손, 발 이렇게 되는데요. 머리에서 머리두가 있고요. 머리수, 그 다음에 머리혈, 즉 머리와 관련된 부숫자가 3개예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머리혈자죠. 그 다음에 굳이 머리라고 넣는다 하면 절구 구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의 부속기관, 털옥삼, 그 다음에 털모, 그 다음에 머리털 들여질 표자, 긴 머리 표자 그럽니다. 이 털옥삼자는 털과 관련된 글자인데 이 글자가 들어가면 다 장식이 됩니다. 사람의 털도 장식이에요. 여러분 이 콧수염 보온되던가요? 보온돼요? 보온되려면 엄청 나야 돼. 예? 여러분 이 잔털 이게 보온됩니까? 이게 다 장식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다 어떤 글자 이게 들어가도 다 장식이에요. 자, 머리와 관련된 글자 머리두, 머리수, 머리혈이 있죠. 여러분 교재 제일 처음에 1페이지를 보시죠. 자, 이 머리두는요, 돼지, 해, 및, 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용어에 그다지 신경 쓸 건 없어요. 돼지, 해, 및, 두라는 얘기가 나온 거는 요것이 돼지, 해라는 글자인데 요 돼지, 해의 요 윗부분이다. 그래서 돼지, 해, 및, 두 이렇게 음이 생긴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머리두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3가지예요. 사람에게 쓰이면 머리, 건물에 쓰이면 꼭대기, 어떤 사물에 쓰이게 되면 가장 윗부분. 머리라는 것은 제일 위니까 사람에게 쓰이면 머리, 꼭대기, 윗부분이에요. 거기 교재 보시면 이 서울경자, 노풀고자, 자, 서울경 노풀고자 위에 머리두 들어갔어요. 이거는 뭘까요? 옛날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서울경자예요. 노풀경, 서울경 그러죠. 서울경은 나중에 생긴 말이고 처음에 노풀경자였어요. 건물이 높은 건물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생긴 글자인데 이건 이렇게 성문이 있는 거죠. 성 출입문 위에 높이 솟아 있는 누각에서 노풀고가 나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뭐다? 꼭대기다, 지붕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사용되면 사길교나 그럴 문자, 사길교자, 이것도 사람이잖아요? 요거는 사람의 머리와 이 다리가 이렇게 꼬여져 있는 거예요. 다리를 엇갈리게 했더라고요. 옛날 그림 보면. 제가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지, 다리가 엇갈려 있어요. 사람이 교제하거나 아니면 뭐 부부 관계를 갖거나 섞여 있는 모습에서 사길교자가 나온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사람이다. 사람 머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가슴에 그림이 있는 글자예요. 사람이 있고 여기 가슴에 뭔가 그림이 있어요. 문신 새겨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문양 문자, 그럴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초기에 문자와 글자가 문신 새기는, 돌에다가 뭐 그림 새기든가 사람 몸에 문신 새기는 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럴문으로 발전한 거지만 사람의 문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드이자 보시면 오드이자에도 이 의자도 옛날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옷의 윗부분이에요. 에리 부분. 여러분 옷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 이 에리 부분, 제일 윗부분을 이게 나타낸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두는 그다지 중요한 부숫자는 아닙니다. 사람에게 사용되면 뭐예요? 머리, 건물 꼭대기, 사물 윗부분입니다. 그렇게만 1페이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돼지, 해. 요거는 동물의 이 뼈 모습이었어요. 이게 원래 동물의 뼈다귀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언젠가부터 돼지 해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한자는 원래 의미가
다른 의미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원칙은 원래 의미를 되살리는 겁니다. 오히려 돼지해, 뼈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뼈 골자를 넣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재 여기 나오죠? 뭐예요? 뼈해, 해골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해골할 때 뼈해 그러죠. 자, 여기에 말씀원이 들어가 봅시다. 뼈 있는 말이에요. 네? 뼈 있는 말. 네, 그 해입니다. 해당. 그것만 딱 말하는 거죠. 핵심만. 뼈 있는 말이죠. 그 해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구가 들어가 봅시다. 입구가. 이거 말씀원이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뼈골이 들어갔죠. 말씀원이 입구가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뼈까지 울리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 기침 심하게 하면 뼈까지 울리죠. 기침 해자입니다. 기침 해자요. 자, 나무목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나무목. 나무의 뼈, 나무의 근본은 뭡니까? 씨핵입니다. 여러분 탄핵한다 그러죠. 탄핵한다. 탄핵한다는 것은 근본까지 드러내는 거예요. 뼈까지 드러내기 위해서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근본까지 드러내기 위해서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캐물을 핵자입니다. 탄핵하다를 쓰는 거예요. 누군가를 탄핵하는데 대충 할 수 없어요. 그러죠. 특히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는 몸통이 되는 근본까지 다 드러내야만, 그래야만 탄핵이 가능한 거예요. 근본까지 드러내는데 힘이 필요하다 해서 캐물을 핵자입니다. 이 글자가 원래 뼈다귀라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에 글자는 동물의 뼈에다가 새겼습니다. 여기에 칼도가 들어가면 새길 각자, 각골난망. 뼈다귀의 뼈에다 새겨진 그 글자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각골난망이라는 글자가 생긴 거예요. 자, 이 돼지 뼈다귀에서 생겨난, 동물의 뼈다귀에서 생겨난 돼지 해자가 뼈골을 붙여가지고 뼈 해자, 또 뼈 있는 말 그 해자, 이까지 울리는 기침 해자, 그 다음에 나무의 뼈 근본은 씨 핵자, 그 다음에 근본까지 드러내기 위해서 힘이 들어간다. 캐물을 핵자, 뼈다귀에다가 칼로 새긴다. 새길 각자입니다. 그런 그 스토리를 기억하시면서 복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한자 한자 하기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잊을 망, 죽을 망, 없을 망자. 요 망자는 이 꼿꼿하던 사람이 이렇게 꼬꾸라진 모습이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칼날이 부러진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없을 망, 죽을 망, 이렇게 의미 있습니다. 없을 망, 죽을 망, 잃을 망. 망자예요. 이게 사람 머리겠죠? 자, 그러면 망자에다가 계집녀가 들어가 봅시다. 여자 때문에 망하면 어때요? 허망할 망자예요. 신정아 때문에 인생 망친 그 사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한둘이 아니겠죠? 네, 허망할 망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것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술 먹고 아주 폐인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빨리 마음에서 없애야 돼. 죽여야 돼. 그 생각을 잊을 망자입니다. 그러면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잊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마음을 빨리 바피하든가 다른 일에 쏟아야 돼. 신경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쁠 망자입니다. 예. 마음을 없앨 정도로, 마음에 딴 생각 안 들 정도로 돌려야 됩니다. 바쁠 망자. 망중 한할 때 쓰는 말이죠. 바쁠 망자입니다. 자, 눈이 없어요. 눈 없는 사람, 눈이 없어. 눈이 죽었어. 눈이 망했어. 소경 맹자죠. 소경 눈이 있으나 많아요. 그러니까 눈이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소경 맹자입니다. 망자가 발음 기회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풀초가 들어가면 이게 까끌하기 망자인데요. 까끌하기 망자인데 여기에서 요게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보시면 무슨 글자예요? 자, 풀도 안 나고, 풀도 죽었고 안 나고, 내도 안 흘러.
내도 죽었어. 그거 어디예요? 황무지죠. 예, 거칠 황자입니다. 거칠 황자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이 아주 메말랐어요. 마음이 아주 메말랐어요. 뭡니까? 예, 황망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렴풋할 황자입니다. 공황 상태 할 때 어렴풋할 황자죠. 그 다음에 이 초원이, 중국의 대초원이 끝이 없어요. 초원이 끝이 없어요. 망자가 없다는 얘기죠. 끝이 없어. 그 다음에 바다가 끝이 없어요. 아드칼 망자입니다. 망망대해. 망망대해는 초원이 끝이 없는 초원과 바다의 너른 바다를 합쳐서 만드는 글자예요. 망망대해. 아드칼 망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 글자. 여러분들 요 글자는요, 요거, 그물망자입니다. 그물망자. 이렇게 쓰는데, 그물망자입니다. 요거 그물입니다. 원래는. 그물의 모습인데, 원래 이게 그물망자였어요. 이걸 발음교로 써서, 그물망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없을 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경우가 함자는 많습니다. 원래 그물망자였는데 없을 망. 성은이 망극합니다. 다함이 없다는 얘기죠.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은이 망극합니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럼 한자는 원래 이게 그물망이었는데 이게 없을 망으로 바뀌었으면 그물망을 살려야 돼요. 그물의 재료가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시사 집어넣으면 이게 그물망자예요. 일망타진 어망 할 때, 망 나올 때 그물망입니다. 아무튼 이 없을 망, 죽을 망, 잊을 망에서 여자 때문에 망했다? 허망할 망. 빨리 마음에서 잊어라. 잊을 망. 마음을 바쁘게 놀려라? 바쁠 망자. 그 다음에 풀도 물도 안 흐른다? 거칠 황자. 아득할 황자. 황망하다. 그 다음에 초원과 물이 바다가 끝이 없다? 아득할, 망망대할 때 아득할 망자. 이게 아득할 망자죠. 그 다음에 이것은 원래는 어망할 때 그물망이었는데 가차돼가지고 없을 망으로 쓰이니까 하나 더 집어넣은 것이 어망할 때 그물망이다. 그 다음에 눈이 죽었다 없다 소경 맹자죠. 발음기 하나 더 있습니다. 요 글자는 아까 우리가 청자 하실 때 보셨죠? 까치발 한 거라 그랬어요? 까치발 했죠? 자, 잡혀온 포로가 보름달 떴을 때 보름달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까치라 바라면서 보름달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을. 이게 뭐예요? 발할 망자입니다. 요건 발음기어죠. 보름달 떠올랐을 때 두고온 산천과 또 부모님, 자식들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이 이게 이 글자예요. 발할 망자입니다. 소망, 희망할 때 쓰는 말이죠. 이 없을 망자 하나로 글자 10자 정도가 우리가 익히신 거예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죠. 머리 숫자. 요 머리 숫자는 옛날 글자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눈을 강조한 거하고 눈 위에 머리하고 머리카락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머리 숫자입니다.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머리 숫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숫자의 공통분모를 생각하셔야 돼요. 머리는 하는 일이 뭐예요? 머리 생각하고 결정 내리고 리더고 그게 다 머리가 하는 일들이죠. 자, 그러면 집안의 머리는 누굽니까? 집안의 머리는 아버지예요. 여기에 갈착자. 옛날 우리가 책받침 그랬는데 착받침입니다. 갈착자. 이건 가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머리가 간다. 뭐예요 이게? 머리가 간다. 머리가 가는 게 곧 그게 길이에요. 길도자입니다. 문자적인 길도 되지만 도덕할 때 그거는 사람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이 길이에요. 자, 그러면은 정말로 바른 길이라면은 데리고 가야 돼요? 내 팽개치 혼자 가야 되겠어요? 자, 데리고 갈 때 뭘로 데리고 갑니까? 발로 데리고 가요? 머리로 데리고 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손촌 들어가면 이끌 도자입니다. 바른 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끌 도자예요. 요 글자랑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요거 있어요. 요 스스로 자자. 요거랑 비슷하잖아요. 어? 예, 꼬리 같아 그래가지고 똑같은 글자는 아닙니다. 꼬리 같아 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한자를 할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한자뿐 아니라 외국어를 할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겁니다. 이러이러는 위험하다. 외국어 공부할 때 이건 철칙입니다. 이러이러는 위험하다. 무슨 말이에요? 명사는 딱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사과 그러면 애플로 바꾸든가 뭐 이러면 돼요. 링고나 중국어도 있잖아요. 그런데 동사만 되기 시작하면 한 글자가 한 뜻이냐,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have 그러면 가지다라는 뜻만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뜻이 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꼬리 같으니까 이건 반드시 이것이 뭐 눈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옛날의 그림하고 지금 그림하고는, 옛날 그림은 틀렸는데 요즘 글자가 현대화되다 보니까 비슷해졌을 뿐이지 똑같은 글자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요 스스로 자자인데 요건 원래 코의 모습입니다. 코를 간략하게 그려놓은 모습인데 스스로 자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뭐의 모습이라고요? 코다 이거예요. 원래 이게 코라고 써야 되는데 스스로 자로 바뀌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래 뜻이 다른 뜻으로 바뀌면 그 글자 살린다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자자가 콘데 스스로 자로 쓰니까 여기 줄비를 발음교로 써서, 요건 줄비입니다. 요거 발음교로 써서 이게 코비가 된 거예요. 이비 누가 할 때. 자, 그러면 이 스스로 자자가 코예요. 내가 개가 들어가면 개. 뭐야 이게? 개코. 개코 뭐 하는 거죠? 네? 개코는 냄새예요, 냄새. 개코. 그러니까 냄새, 취자예요. 네. 악취, 구취 할 때. 자, 그러면은 개가 꼭 코로만 냄새를 맡아야 되겠습니까? 입은 어때요? 여러분 개 보세요. 개 냄새 맡을 때 코만 갖다 대나요? 입도 막 벌렁벌렁 돼. 이게 뭐야 이게? 그거 모습이지. 맡을 후자입니다. 후각. 그렇죠. 여러분 숨 쉴 때 코로만 쉽니까? 뭐가 벌렁벌렁 그래요 또? 그렇죠. 그래서 이 가슴, 심장의 모습인 가슴 심이 들어가면 숨 쉴 식자예요. 예. 우리는 숨은 코로만 쉬는 게 아니에요. 심장도 벌렁벌렁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입도 벌렁벌렁 그래요. 맡을 후자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주 숨찬 개가 오면, 예? 이 혀설자죠. 예? 혀설자입니다. 이게 코예요. 자, 이게 뭔 자예요, 이게? 여기에서 혀설자만 들어간 거예요. 개가 엄청 세게 달리고 오면 하는 행동 보셨어요? 된다고. 이 혓바닥도, 예? 뭐 하는 거죠? 이게 개가 뭐 하는 거야? 쉬는 거야, 이게. 쉴 개자예요, 이게. 이게 다 의미요소예요. 그렇죠? 예. 다 의미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글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글자겠죠? 요거는 분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스스로 자 코하고 요거하고 겹방자입니다. 여기 겹방자. 예? 그 다음에 갈착자예요. 여러분 개 끌고 가면요, 개가 길이 이렇게 있어요. 개를 끌고 갑니다. 줄에 매가서 개를 끌고 가요. 강아지가 갑니다. 그러면 개가 똑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개가? 절대 왔다 갔다도 아니고 개는 반드시 끌고 가면 이놈 반드시 여기로 갑니다. 예? 가로 가요. 그래 가서 콧구멍 들이밀고 뭐 이런다고. 이걸 잘 보세요. 이게 겹방자라니까. 예? 겹방자라니까. 요것은 농기구인데 농기구로 이 땅을 갈면 이 흙이 양쪽으로 이렇게 쌓이는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
요 개가 길을 가면 반드시 곁에 가가지고, 예? 길을 가면 반드시 곁으로 가서 코를 들이민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가변자예요, 이게. 가변자. 예, 변방할 때 가변자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글자는 거의 없어요. 거기 현자를 보십시다. 요것은 이제 아까 요것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이렇게 생긴 모습이라 그랬죠. 요것이 거꾸로 된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된 거꾸로, 예? 사람이 거꾸로 된 모습이 뭔가 아니면 이 글자입니다. 요 글자를 거꾸로 해놓은 모습이에요. 그 사람을 처형한 다음에 처형해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매 달아놨어요. 매 달아놓으니까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늘어진 모습이에요, 이게. 처형당한 죄수의 목을 거꾸로 해놓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냥 놔두면 떨어지니까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묶어요? 실로 묶죠. 이을개자 씁니다. 요게 실사고, 요게 들어가면 묶는다. 이을개예요. 그러니까 참수한 죄인의 머리를 나무에다가 묶어놓은 게 이게 원래 매달현이었어요. 매달현자. 그랬는데 뜻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죄인을 참수할 수 있을 권한을 가진 고을현으로 바뀌었어요. 현감할 때 고을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뜻을 살린 글자가 여기에다가 또 마음심 하나 더 넣었어요. 이번에 죄수를 잡아주고 머리만 매달은 게 아니고 심장까지 꺼내가지고 매달아놨어요. 이것이 바로 고을 매달현자입니다. 매달현자. 현상금이 뭐예요? 현상금이 매달아 놓은 돈이 현상금이에요. 그렇죠? 현안이 뭐예요? 매달려 있는 안건이에요. 내 죄수를 잡아오면 돈 주겠다 이런 얘기죠. 머리 숫자는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자, 이제 머리혈로 넘어가 보시죠. 이 머리혈자는 아주 많이 쓰입니다. 머리두, 머리수, 머리혈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가 머리혈자입니다. 이것은 사람 머리와 사람 얼굴과 발까지 다 그려놓은 글자예요. 사람 머리를 강조한 글자입니다. 머리. 자, 머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범민하고 결정 내리고 뭐 이런 거 다 머리가 하는 일이에요. 보시죠. 자, 머리 가장 윗부분이 뭡니까? 예? 가장 윗부분 여기 뭐라 그래요? 정수리입니다. 요 정자가 발음기호겠죠? 예, 정수리 정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 머리하고 몸하고 연결해주는 거 뭐죠 이게? 목항. 예. 요 공자는 발음기호죠. 목항자입니다. 목도 머리 위에 달려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 머리가 음이어서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머리혈이지만 단독 사용은 안 되니까 이 콩두를 발음기호로 써서 머리 두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선비. 예, 선비연자입니다. 이게 선비연. 선비연에 머리혈이 들어가면 얼굴 안자입니다. 예. 발음기호죠. 예. 발음기호란 말은 의미 영향을 안 주고 의미 영향을 거의 안 주고 발음만 갖다 쓰는 거예요. 모든 글자를 다 의미로만 만들 수는 없어요. 한자야 만들어지는 그 육서의 원칙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상형문자, 그 다음에 해이문자, 해이자, 그 다음에 지사문자, 그 다음에 형성, 그 다음에 전주, 가차.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서의 원칙이라 그래요. 육서, 한자가 만들어진 과정에 육서가 있습니다. 상형 글자 그대로 그림 글자죠. 그림 글자입니다. 이게 그림 글자고, 회의자는 그림 글자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이 사람 모습이에요. 사람인데 요거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요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쉴 휴자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에 기대고 있다, 서 있다가 쉬는 거다 해서 쉬리우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회의한 거나 마찬가지죠. 회의자라 그래요. 지사자는 뭐냐? 요거 위에 딱 이거 윗상자, 요거는 위에 책상 위에 뭐 물건이 있다. 아래 하자는 뭐 밑에 뭐가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사자랍니다. 요 세 개가 대표적으로 그린 글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글자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글자가 많아지면 이렇게 안 돼요. 뭐 코카콜라 할 때라든지 새로운 뭐 글자들이 생기면 다 그림으로 만들 수 없죠. 그럴 때 하는 방법이 형성입니다. 형성은 모양형에다가 소리성을 씁니다. 한쪽은 모양이고 한쪽은 소리만 나타내는 글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글자들이에요. 이거는 선비언이라는 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비언에다가 머리혀를 써갖고 이걸 발음으로 갖다 쓴 거예요. 얼굴 안자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콩두자가 뭐 머리하고 뭔 관련이 있습니까? 네. 콩두자가 발음 요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콩두는 뭐예요? 소리고 음이 요소는 뭐예요? 요 머리허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글자들을 뭐라 한다? 형성이라 그래요. 한자의 대부분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부숫자를 알아야 되느냐? 부숫자를 알아야 발음도 할 수 있고 부숫자를 알아야 의미도 알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림 글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형성자가 제일 많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형자입니다. 그림 글자입니다. 214 부숫자를 무조건 우리는 외워야 됩니다. 이건 다음에 또 하시고요. 네, 이해만 하시죠. 별로 안 적으셔도 이해만 하셔도 또 반복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객자죠. 손객자인데 손객자에다가 머리허리 들어갑니다. 이마액자입니다. 이마액, 액자 할 때 쓰죠. 액수할 때 씁니다. 가장 앞에 내거는 것을 말합니다. 손객자가 발음교입니다. 그 다음에 터럭삼. 아까 이 터럭삼이 뭐라 했죠? 장식이라 그랬죠. 예. 수염 숫자. 원래 이게 수염 숫자인데 마땅히 숫자로 바뀌었죠. 필수할 때 이거 쓰죠. 수염 숫자입니다. 자, 머리허리라는 글자가 어떤 글자들하고 붙으면서 정자, 항자, 두자, 그 다음에 얼굴 안자, 그 다음에 이마 액자, 그 다음에 터럭, 수염 숫자, 모름지기 숫자, 마땅히 숫자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요. 머리 혈자. 네, 머리 혈자. 여기 비수 비자가 들어가는데요. 아까 우리가 비수 비자는 설명을 많이 안 했습니다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비수 비자는 비수 수저 비라는 음가가 있습니다만 사람 비로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기 아까 뭐 했죠? 이게 뭐 했죠? 죽을 사자 했죠. 요 대라자가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옛날 글자가. 요 비수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똑바로 서 있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서 있어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될 화자죠. 요거 부서진 뼈 알이라 그랬죠? 사람 뼈가 부서졌다? 늙으면 꼬꾸라져서 뼈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사자입니다. 사람이요. 사람이 늙으니까 자꾸만 머리가 어떻게 돼요? 꼿꼿하던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만 기울어요. 원래 그래서 이게 기울 경자였어요. 원래 이게 기울 경자였는데 언젠가부터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다 그래서 잠깐 경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더래죠. 잠깐 경으로 바뀌니까 기울 경자를 만든 게 사람인을 더 집어넣은 것이 기울 경자입니다.
경사할 때 쓰는 말이죠. 자, 그러면 사람과 머리가 들어갑니다. 뇌와 머리가 들어갑니다. 머리를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물 흐르듯이 물이 이렇게 가잖아요? 물이 가는 것을 따라가듯이 사람 머리를 따라가는 게 뭐예요? 대장 따라가는 것이 순리야. 그렇죠? 머리가 가는 곳을 쫓아가는 게 순리예요. 순리라는 뭡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오는 걸 순리라 그래. 머리가 가는 대로 옛날에는 따라가야 돼요. 그게 순리입니다. 순할 순자입니다. 순할 순자, 쫓을 순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걸음보가 들어가 봅시다. 걸음보. 보행할 때 걸음보예요. 걸음보가 머리에 들어가 보세요. 머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 뭐야 이게? 머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해. 생각이. 그럼 뭡니까 이게? 예? 자주 빈자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한 거야. 예? 빈번하다. 왜 빈번해요? 머리 안에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주. 예, 자주 빈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글자 하나 더 있죠. 남의 집에 자주 들리면 어때요? 남의 집에 자주 들리면 어때요? 예? 남의 집에 자주 들리면 어떤 일이? 요 입구 들어갑니다. 찡그릴 빈자예요. 빈축을 사다 할 때 이거 씁니다. 예? 남의 집에 자주 가보세요. 예, 찡그릴 빈자입니다. 빈축을 사다 할 때 씁니다. 자, 이렇게 머리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머리 안에 뭐가 나요? 예?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엔진이? 머리가 달아올라죠? 머리 쥐납니다. 머리 쥐난다 그러죠? 저게 뭐예요? 괴로워할 번자예요. 예, 괴로워할 번자. 범민이라는 게 뭡니까? 아이, 생각을 하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 복잡해져서, 그 다음에 엔진이 열난 거예요. 예. 우리도 이 열받는다죠, 열받는다. 예? 예. 자, 그 다음에, 쌀미자하고 개견자하고 머리혈이 한번 쓰였습니다. 여러분, 쌀룬 보셨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쌀룬. 예? 여기 A 쌀룬, B 쌀룬입니다. C 쌀룬. 섞었습니다. 알아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내요. 여러분, 똥개가 보통 새끼 몇 마리 넣죠? 그렇죠. 개는 다 쌍둥이를 낳아요. 많이 낳아요. 돼지 10마리 놓습니다. 그러면 딱 태어난 놈 번호 딱 정해갖고 확 섞어보세요. 알 수 있어요? 다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니까 개 머리나 쌀 머리나 다 그놈이 그놈이야. 비슷비슷해요. 무리류자, 종류류자입니다. 비슷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무리류. 무리라는 것은 비슷비슷한 무리죠. 네, 비슷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무리류자입니다. 습자, 현자는 다음에 하시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보시죠. 머리혈자에서 공변될 공자 들어가니까 뭐가 됐습니까? 기릴 송자 되었습니다. 칭송. 이 공변될 공자라는 것은 요것은 8팔자죠. 그리고 사사로울 사자 들어갑니다. 즉 사심이 없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낸 겁니다. 오픈한 겁니다. 공변됐다는 것은 한 점 숨김 없는 다 자신을 다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모든 걸 다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사심이 전혀 없는 머리예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기려야 되겠죠? 네. 기릴 송자입니다. 이번에 노무현이가 돈 받았다는 바람에 노무현이 좀 좋게 봤는데 그 얘기 딱 하니까 상당히 실망스럽더라고요. 뭐 깨끗하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돈을, 그 사람 이미 돈 있는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들은 다 드러낸 게 아니죠. 많이 숨겨놓은 거죠. 다 드러낸 머리. 이건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기릴 송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나여자인데요. 나여 줄여자인데 발음교입니다. 미리 예자. 요 글자 보면 재밌는 글자 있습니다. 코끼리 상자가 들어가도 이게 미리 예자입니다. 코끼리 상이 들어가도 미리 예자고 나여 줄려가 들어가도 미리 예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금은 어디에 써야 되겠어요? 예어는 어디에 써야 되겠어요? 자, 다 미리 예자입니다.
예금은 이 머리가 이성적으로 앞날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미리. 예금은 이거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거 미리 예자 써요. 요거는 코끼리라는 놈은, 동물은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감지해가지고 도망쳐요. 예언, 이거는 이성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예상. 그럴 땐 이거 씁니다. 자, 머리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게 으뜸 원자죠. 예. 으뜸되는 머리. 가장 이 완고한 사람이 집안에 누구예요? 아버지죠. 학교에서 제일 완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장. 예. 그러니까 으뜸되는 머리는 항상 완고한 사람. 완고할 완자입니다. 자, 머리는 뭘 합니까? 이거 명령할 때 영영이죠. 머리는 뭐 합니까? 머리는 제일 대빵은 영을 내려요. 예, 명령은 머리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거느릴 영입니다. 거느릴 영자예요. 언제 써요? 대통령 할 때 쓰죠. 영수회담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네. 옷깃영 거느릴 영 그래요. 옷깃영 거느릴 영. 영수회담 할 때 이거 씁니다. 옷긴 영자에 원래 거느릴 영자 옷긴 영 소매 숫자야. 소매 숫자. 옷깃하고 소매가 제일 대빵이야. 앞부분이죠. 그래서 영수회담이라고 그래요. 영수회담. 수수방간 소매에다가 손 딱 집어넣고 옆에서 보고 있는 게 수수방간이죠. 거느릴 영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 우리말 너희 쓰는 말 대통령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 다 하신다며. 네? 뭐 우리말 왜 공부하냐면 대통령이 무슨 뜻이에요? 요것은 큰 줄기 통자입니다. 예, 큰 줄기 통자 채울 충자예요. 쇠를 채우면 총자입니다. 뭘로 채웠어요? 실을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실을 채우면 뭐가 돼요? 밧줄 돼요. 큰 줄기 되는 거예요. 대통은 뭐예요? 엄청나게 큰 밧줄이에요. 4,800만이나 되는 사람을 당겨 가려면, 인솔해 가려면 줄이 얼마나 굵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대통이 돼. 그게 대통령이에요, 이게. 그게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거 모르고 그냥 계속 대통령 그러신 거죠? 생각도 안 해봤지만, 우리가. 네. 한자를 아시면 우리말에 대한 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오를 시자라면 오를 시 바를 시자입니다. 오를 시가 들어가면 이게 뭐예요? 표제제입니다. 표제제. 여러분, 머리는 말이에요. 옳은 것들을 제시해야 돼, 앞에다가. 예? 가족 성원이든 구성원들을 이끌고 가려면 올바른 것을 제시해야 돼. 그래야 따라가는 거예요. 표제라가 제일 앞에 거는 거 아니에요. 제일 앞에 희망을 줄 만한 걸 걸어줘야 따라가는 거예요. 표제 제자입니다. 제목. 자, 여러분, 사람들이 욕심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네? 원할 원자죠. 근원 원자죠. 근원 원자입니다. 마음에서는 이미 행동까지 가는 거고, 처음에는 딱 견물생심이라고 머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딱 보니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거 갖고 싶다. 원하다. 원할 원자입니다. 가죽 피자입니다. 옛날에 고가의 물품은 가죽이었어요. 요즘은 다르지만 옛날에 아주 고가는 가죽 옷입니다. 여기에 머리가 들어갑니다. 머리가 이 고가의 물건으로 쏠렸다는 얘기예요. 뇌물 딱 받으면 사람이 쏠리잖아요. 이게 지금 고가의 이 가죽을 선물 받고 머리가 쏠린 거예요. 치우칠 파자입니다. 잠옷파, 치우칠 파. 편파적이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글자를 배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머리가 하는 이 머리가 부수의 특징을 보시는 거예요. 길일송자. 머리가
그 다음에 이것도 미리의 자, 머리가 하는 일이죠? 머리가 하는 일입니다. 완고한 거, 이 머리가 꼴통인 거예요. 예, 머리가 명령 내리죠? 예, 머리에서 물건 보고 시작되는 거예요. 머리가 제시하는 거예요. 머리가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부수라는 머리 혈자가 머리의 공통 분모가 뭔지 살펴보시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면 요게 우리가 세추할 때 보시겠습니다. 품살고라 그래요. 고용할 때 고용. 예? 고용인 그러죠. 품살고자인데 요거는 외장문 호자고 세추자입니다. 세장이 세장. 세장의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만 있어요. 세장의 문이죠. 세장에 갇힌 새예요. 우리가 어느 사람인데 돈 받고 일하러 가면 고용인이 되면 세장에 갇힌 새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품살고자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고용한 품꾼들을 이 머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 품꾼이 죽든 말든 배고파서 뭐 쓰러지든 말든 이런 악덕업주가 되면 안 되고 머리는 반드시 자기가 고용한 이 고용인들을 품꾼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돌아봐줘야 돼요. 돌아볼 고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 혈자 대충 다 봤습니다. 머리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글자가 한결 쉬워지죠. 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절구구자는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이 절구구자에 사람인이 들어가면 이게 아동 아자입니다. 아이 아자예요. 절구구에 사람이 들어가면 아동 아자인데 여기에 절구구하고 사람인하고 있어요. 사람인이에요. 사람인. 이거 다 똑같은 사람인입니다. 옛날 글자 다 똑같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절구라는 것은 속이 비어있는 걸 말하죠. 절구는 속이 비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사실은 따은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있으면 따은 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따은 머리를 하고 있어요? 보통 어린 아이들이 머리를 따잖아. 그래서 이게 아이 아자, 아동 아자가 된 거예요. 절구구는 머리와는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아동 아자가 되었기 때문에 써본 거예요. 따은 머리카락을 하고 있는 사람, 어린아이다 해서 아이 아자입니다. 절구구자는 다음에 용기할 때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전에 머리와 관련된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실까요? 머리와 관련된 부수자가 뭐뭐 있었어요? 머리 두, 그 다음에 머리 수, 그 다음에 머리 혈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털옥 쌈, 털, 모, 그 다음에 긴 머리 표, 늘어질 표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시고요. 머리혈, 머리두, 머리수입니다. 요 머리두 자는 사람에게 쓰이면 머리, 건물에 쓰이면 꼭대기, 사물의 윗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머리에 쓰였던 것이 사길교자 있었죠. 그죠? 그럴 문자 있었고 꼭대기는 서울경자 있었죠. 윗부분 오드이자 있었습니다. 요 머리 숫자는 사람의 머리카락 강조한 건데 머리가 가는 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길도자죠. 그 좋은 길이라면 데리고 가야 되겠죠. 이끌 도자 이런 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혈을 머리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일단 머리 두자 그렇죠? 머리 두자 그 다음에 정수리 정자 그 다음에 목 항자 다 머리 관련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선비언으로 써가지고 얼굴 안자 그 다음에 손객을 써서 이마 액자 그 다음에 수염 나서 수염수인데 모름지기수 반드시 숫자로 바뀐 것들이죠. 이거는 이제 머리에 달려있는 부품들을 이용해서 만든 글자들이고 여기에다가 머리가 하는 일을 집어넣은 것이 머리는 명령을 내리니까 거느릴 영자 그 다음에 머리는 좋은 옳은 것들을 제시해야 된다
예, 표제제자. 그래야만 사람들이 따라오죠. 예, 순할 순자, 조출 순자. 순할 순자죠. 예, 순리 순자죠. 그 다음에 머릿속이 복잡하다. 머리가 왔다 갔다 한다. 자주 빈자. 남의 집에 자주 다니면 뭐 산다? 찡그린다. 찡그릴 빈자. 머릿속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머리가 어떻게 돼요? 머리에 열난다, 쥐난다, 불난다. 예. 괴로울 번자. 그래서 빈번 이런 말이 생긴 것이죠. 예, 이런 의미 요소로 생각해 본 겁니다. 아무튼 머리라는 글자 전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머리가 하는 일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복습해 주시면 외우시기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